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가운데는 정치적인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저 자신이 싫어하는 이야기인데 듣는 분들 가운데 불쾌한 분도 계실라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을사오적이 판사 출신이라고? 역사를 날조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언젠가부터 많은 사람들은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을사오적이 모두 판사 출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뛰어넘어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로 변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죠.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검사 출신이 권력을 잡고 그 주변에 검찰 출신들이 자리 잡으면서 이번 정권을 비난하는 아주 좋은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사오적 매국노처럼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매국노와 마찬가지로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정치검사, 정치판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을사오적 이완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이지용은 판검사와 무관합니다. 역사는 현재에 대한 거울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분석하기 위해서 많이들 역사를 인용하죠. 하지만 역사를 왜곡하거나 날조해서 현재 짜맞추는 괴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괴담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명방가나 정치꾼들 입에서 나온 괴담이라면 1초라도 빨리 바로잡아서 역사를 되돌리고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 이제 정치화된 사법부라는 현재 정치판의 이슈를 역사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끌어들인 판사 출신 을사오적의 괴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파악해본 바에 따르면 이런 괴담이 처음 나온 매체는 법조신문이라는 신문입니다. 법조 전문 신문이죠. 2002년 1월 17일 법조야사 을사보호조약과 법조인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내용을 보도합니다. 을사보호조약을 맺게 한 을사오적은 모두 판사 출신이었다. 학부 대신 이완용 1897년 9월 9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 외부 대신 박재순 1904년 4월 14일 평리원 재판장 서리 역임, 군부 대신 이근택 1901년 10월 1일 평리원 재판장 역임, 내부 대신 이지용 1904년 3월 17일 평리원 재판장 법부 대신 역임,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 1904년 8월 20일 평리원 재판장 서리 역임, 참정 대신 한규설 1896년 4월 27일 고등재판소 재판장 법부 대신 역임. 이 법조신문은 법원과 검찰 관계자들이 즐겨보는 전문지입니다. 따라서 법조 관련 역사를 끄집어내서 컬럼을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판사 출신 매국노도 있지만 애국자도 있다면서 법조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컬럼입니다. 이때만 해도 을사오적과 판사라는 관계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이 내용이 간헐적으로 여러 매체에 실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2020년대 들면서 이 맥락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2021년 2월 9일 경향신문에 이봉수의 참, 법관이 정의를 독재하며 이루어진 일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임성근 판사의 연수원 동기생 140명이 탄핵의 본질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그를 지켜주지 못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돼야 한다는 성명을 낸 것은 판사들이 얼마나 동업자 심리에 빠져 있는지 말해준다. 법관하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고귀한 직업으로 일반인에 각인돼 있다. 그러나 시류에 영합하고 입신영달을 위해 민족이나 민중의 여망을 배신해온 것도 그들이었다. 구한말 근대 사법제도가 도입되던 시점부터 기막힌 실상이 드러난다. 을사오적은 모두 판사 출신이었고 4명은 대법원장에 해당하는 평리원 재판장이나 재판장 서리를 지냈다. 사법부는 해방후 조봉암, 조용수, 인혁당 관계자 등을 처형하고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지만
과거를 진지하게 반성한 적이 없다. 이 컬럼은 한국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사법, 검찰 권력과 언론 권력 운운하면서 국민이 법관을 선출하고 소환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때부터 을사오적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예로 들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18일 김삼웅이라는 사람이 스포츠 한국에 비슷한 컬럼을 기고합니다. 김삼웅 씨는 신민당 당보, 민주전선을 만들다가 서울신문 주필에 임명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력을 배경으로 독립기념관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정치인 생활할 때는 이력은 사라지고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이력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컬럼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법 흑사, 을사오적이 모두 판사 출신. 해방 70여 년이 지난 최근에야 검찰개혁은 공수처 출범으로 궤도에 올랐다. 불신의 대상으로 꼽힌 지 오래인 사법부는 여전히 개혁의 외곽지대에 놓인 채이다. 서구의 근대적 사법정신이 정의의 저울로 상징된다면 우리의 경우는 부끄럽게도 을사오적에서 기억된다. 을사늑약에 서명한 오적이 모두 판사 출신이다. 학부 대신 이완용은 평남과 전북 재판소 판사, 외부 대신 박재수는 평리원 재판장 서리, 군부 대신 이근택은 평리원 재판장, 내부 대신 이지용은 평리원 재판장과 법부 대신, 농산부 대신 권중현은 평리원 재판장 서리를 각각 역임했다. 우연일까 아니면 다른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 어째서 애국심과 공정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조선 왕조 말기의 판사와 재판장 출신들이 하나같이 일제의 주권을 넘기는 을사늑약에 도장을 찍은 매국 행위를 자행했을까? 평리원은 우리나라 근대적 사법기관의 효시라 할 수 있다. 해방 후 사법부 수장을 비롯 판검사 변호사 중에는 친일 부역자가 너무 많았다. 그리고 그들은 청산과 반성의 과정 없이 오롯이 이승만 정권으로 이어졌다. 판사들이 법조 귀족이 아닌 정의와 신뢰의 상징이 되는 사법개혁이 요구된다. 을사오적 이후 사법개혁을 하지 않아서 나라가 팔려나갔고 해방 후 독재 정권이 들어섰고 지금도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겁니다. 2022년 10월 21일 이 김상웅이 이번에는 오마이뉴스라는 매체에 사법의 흑역사 을사오적이 판사 출신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을사오적 판사 출신의 사실을 언급합니다. 1년 전 스포츠 한국에 쓴 컬럼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건 사실 자기 표절 행위입니다. 비양심적인 행동이죠. 어찌됐건 마침내 박근혜 정부에서 사법농단이 폭로되고 촛불혁명을 불러왔다. 촛불혁명 이후에도 국민의 법감정이나 상식에 동떨어진 판결이 물결친다. 1년 전 다른 매체에 기고했던 글을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불러놓고 이번에는 촛불혁명이라는 정치적 사건을 갖다 붙입니다. 그 혁명 이후에도 사법부는 엉망이라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논의가 이제 대중에게 친숙한 스타들에 의해서 대중에게 깊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 어린이를 위한 역사의 쓸모라는 그림책이 나왔습니다. 저자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역사 강사 최태성입니다. 만화를 곁들여서 만든 이 책은 조선 후기에서 근현대까지의 역사를 3번째 권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을사오적 부분을 보겠습니다. 을사오적의 이름은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이에요. 이완용이라는 사람은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매국노 하면 이완용이 떠오르니까요. 이 사람들은 을사늑약에 찬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팔아넘긴 5명의 도적이라는 뜻으로 을사오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까지는 흔히들 어린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글이 문제입니다. 이 5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지금으로 따지면 장관 정도 되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것과 모두 판사 출신이었다는 점이죠. 장관의 판사까지 정말 어마어마하죠? 똑똑한 사람들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기는데 앞장섰습니다.
이 역사감사 최태성은 2022년 8월 17일 TVN 채널 프로그램 프리한 닥터 W라는 교양 예능 프로그램에서 친일파 이완용 대 독립운동가 박상진, 매국의 끝판왕 이완용의 만행이라는 제목으로 똑같은 내용을 연예인들을 상대로 강의를 했습니다. 을사오적의 공통점이 당대 최고의 엘리트인 판사 출신이라고요. 이 말에 출연했던 연예인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죠. 진실이라면 다 좋습니다. 사실이라면 그 어떤 주장을 갖다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다 거짓말이고 다 가짜입니다. 게으른 역사업자들이 하는 거짓말이나 정치꾼들이 날조한 왜곡입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이런 당시 조선에 주재했던 외국 외교관들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1899년 프랑스 공사 드 플랑시가 본국에 보낸 보고서입니다. 대신들은 관직을 수행하기가 무섭게 사임한다. 이 짧은 기간 8개 부처 책임자들 사이에 일어난 변화를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외교 보고서입니다. 한국의 군주는 아침에 일어날 때 어제의 내각이 그대로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다. 1년 동안 내각이 31번 교체됐다. 이 나라는 광범위한 무정부 상태에 빠져 해체에 직면해 있다. 조선과 대한제국을 운영했던 지도자 고종에게 한 나라 대신을 임용하는 원칙이 따로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 깨어나 떠오르는 대로 국정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근대 외국 외교관들이 볼 때는 무정부 상태와 다름없어 보인 거죠.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외교관이 이 보고서를 보낸 때가 1899년 3월과 6월입니다. 대한제국을 고종이 만들고 1년 반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때 벌써 저 나라는 저런 꼬라지였습니다. 나라가 망가졌다는 첫 번째 징조는 부패와 인사비리입니다. 미국 외교관 윌리엄 샌즈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관직 임용에 뇌물수수 관행이 너무도 심하여 이를 직업으로 삼는 일본인 임대업자까지 등장했다. 이들은 지방 관직을 원하는 후보자에게 뇌물 자금을 빌려주고 월 12% 이자를 받았다. 상환 기간은 매우 짧았다. 새로 지방관이 된 사람 관심은 어떻게 단기간에 징세를 해서 돈을 거둘 수 있을까였다. 황제에게 상납할 돈을 조달해야 하고 자기가 교체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세금을 거둘 필요가 있었다. 하급 관리 인사에 뇌물을 개입하고 그 뇌물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본인 고리대금 업자가 사무실을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증언은 너무나도 많아서 일일이 언급하기도 어렵습니다. 고위층은 어땠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내각이 바뀌어 있습니다. 1898년 6월에서 1899년 6월 사이, 그러니까 이 1년이 안 된 시기에 내각이 31번 바뀌었답니다. 실록과 승정원 일기에 따르면 1901년부터 1904년까지 4년 동안 외부 대신은 무려 20번이 넘게 교체됐습니다. 예컨대 1902년부터 1904년까지 3년을 보면 1902년 3월 15일 박재순에서 유기환, 4월 29일 유기환에서 최영하, 그리고 5월 31일 다시 유기환, 6월 20일을 또 최영하, 7월 1일 또 유기환, 8월 13일 또 최영하, 10월 17일 조병식, 1903년 1월 30일 이도재, 7월 20일 이중하, 7월 29일 다시 이도재, 9월 1일 또다시 이중하, 보름 뒤엔 9월 15일 성기훈, 6일 뒤 다시 이중하, 12월 3일 이지용, 1904년 1월 25일 박재순, 3월 12일 조병식, 4월 1일 김가진, 4월 19일 이하영, 8월 22일 윤치호, 그리고 9월 2일 다시 이하영. 장난도 이렇게 화가 나죠. 이런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누가 어디 출신이고 누가 무엇가 전공이고 따위 평가는 무의미합니다. 이제 을사오직의 출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조선에는 지방재판소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896년 근대 사법제도를 도입하면서 전국 23개소에 지방재판소를 설치하죠. 하지만 법적으로만 설치됐을 뿐 실제로는 재판소는 없었습니다. 1896년 2월 고종이 러시아 공사로 도망가는 아관 파친이 일어납니다. 고종이 이를 계기로 사법제도를 옛날 방식으로 거꾸로 돌려놓습니다. 1897년 9월
한성재판소에 이어서 경기재판소를 설치합니다. 이 한성재판소와 경기재판소 두 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지방재판소 판사는 해당 지역 관찰사가 겸임합니다. 행정과 사법이 분리되지 않는 전 근대적 통치 시스템입니다. 자, 이완용을 볼까요? 김삼웅을 비롯한 저 사람들은 이완용이 평남과 전북 재판소 판사를 역임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완용은 1897년과 98년 각각 평남 관찰사와 전북 관찰사에 임명됩니다. 관찰사는 옛날 원림과 사또처럼 판사가 따로 없는 이 재판소에 당연직으로 판사로 겸직 발령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판사입니까? 이게 판사 출신 이완용이라는 저들의 주장의 진실입니다. 나머지 사람들 보겠습니다. 김상우 같은 정치꾼 그리고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역사 강사들은 나머지 사람들이 지금 대법원에 해당하는 평리원 재판장을 지낸 사람들이라고 주장합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라고 주장합니다. 볼까요? 실록과 승정원 일기에 나온 날짜 순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을사조약 당시 군부 대신 이근택입니다. 1901년 10월 1일 경부 협판 이근택이 평리원 재판장 겸임 발령이 납니다. 2달 뒤인 12월 6일 이 평리원 재판장에 평리원 검사 한인호가 발령납니다. 이근택이 재판장을 한 기간은 2달하고 닿습니다. 재판장을 겸임한 여기만 일더라고요. 그 다음 이지용입니다. 1904년 2월 7일 이지용이 법부 대신에 임명됩니다. 그리고 9일 뒤 2월 16일 이지용이 평리원 재판장이 됩니다. 3월 7일 법부 협판 차관입니다. 신태유가 평리원 재판장이 겸임됩니다. 이지용은 19일 동안 근무했네요. 그리고 열흘 뒤 3월 17일 법부 대신 이지용이 다시 평리원 재판장 겸임 발령이 나고 한 달이 채 안 된 4월 13일 박재순이 법부 대신 서리에 임명되고 그 다음날 이 박재순이 평리원 재판장 서리에 임명됩니다. 이번에 이지용이 재판장을 한 기간은 28일입니다. 한 달 열흘이 지난 5월 24일 의정부 찬정 이재극이 법부 대신 및 평리원 재판장 서리에 임명됩니다. 박재순이 재판장을 한 기간은 40일입니다. 5월 26일 박재순이 의정부 찬정에 임명됩니다. 5월 18일 그 박재순이 이번에는 법부 대신에 임명됩니다. 이틀 뒤인 8월 20일 의정부 찬정 권중현이 평리원 재판장 서리에 임명됩니다. 12일 뒤인 1904년 9월 1일 민병한이라는 사람이 평리원 재판장에 임명됩니다. 권중현이 재판장을 한 기간은 12일입니다. 2주일 뒤인 9월 15일 박재순이 의정부 찬정에 임명되고 법부 대신인 김가진이 임명됩니다. 3개월 보름 뒤인 1904년 12월 31일 의정부 찬정 권중현이 다시 법부 대신이 됐는데 권중현은 한 달 뒤인 1905년 1월 29일 군부 대신으로 발령이 나고 박재순이 법부 대신으로 들어옵니다. 오래 했을까요? 한 달 보름 뒤인 1905년 3월 2일 박재순은 농산공부 대신이 되고 육군부장 이지용이 법부 대신으로 발령나죠. 이지용 오래 했을까요? 2달 18일 뒤인 1905년 5월 20일 이지용은 내부 대신 임명됩니다. 경기관찰사 이근호가 법부 대신이 됩니다. 또 한 달 뒤인 1905년 6월 24일 농산공부 대신 박재순이 다시 법부 대신이 됩니다. 닷새 뒤인 6월 29일 법부 대신 박재순이 학부 대신으로 가고 육군부장 민영기가 법부 대신이 됩니다. 9일 뒤인 7월 8일 법부 대신 민영기는 탁지부 대신으로 발령납니다. 며칠 전 농산공부 대신이 됐던 이근택이 법부 대신으로 옵니다. 한 달 8일이 지난 8월 16일 찬모관이라는 벼슬을 하던 권중현이 다시 법부 대신이 됩니다. 권중현은 이틀 뒤인 8월 18일 군부 대신으로 가고 다음 날 경효전 제조 박용대가 법부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20일 뒤인 9월 9일 외부 대신 이하영이 법부 대신으로 발령납니다. 그리고 2달 뒤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실질적으로 나라가 사라집니다. 이들 소위 을사오적이 대법원장을 지냈던 기간은 다 합쳐봤자 반년도 되지 않습니다.
다 양보해서 법부 대신을 지냈던 기간도 다 합쳐봤자 1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판사를 여기면 엘리트들입니까? 저들이 살아온 수십 년 인생 경력에서 불과 몇 달도 되지 않는 임시직을 끄집어내서 21세기 사법부와 비교하면서 정치적 주장을 하는 괴담가들의 목적이 너무나도 빤하게 들여다 보입니다. 역사적 사실이 이렇게 온갖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일반 대중이 잘 모른다고 당신들 입맛에 맞게 조작하고 날조해서 정치판 키우고 책 팔고 TV 출연하면 속이 후련한가요? 세상이 정치판이다 보니 정치하겠다는 무례배들이 너도 나도 역사를 들먹이고 날조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주장이 맞다고 우기고 다닙니다. 아이들과 연예인들한테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어설픈 역사 업자들은 공부도 하지 않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괴담을 긁고 와서 사실인 양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닙니다. 대중적으로 이름과 얼굴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대중은 그 사람들 말을 진실인 것처럼 믿고 또다시 열심히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퍼나릅니다. 그러는 사이 역사적 진실은 사라져버리고 괴담이 사실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또 정치하는 놈들은 자기에게 되돌아온 그 괴담을 또 인용해서 더 자신만만하게 거짓말을 퍼뜨리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라면 사람다워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게 마치 동물농장처럼 곳곳에 냄새나는 똥들이 발에 밟힙니다. 사람들은 그 똥이 나쁜 줄도 모르고 사람 살기 좋은 세상으로 착각하면서 그냥 삽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한테도 독화살을 퍼붓겠죠. 제가 거짓말하고 진실을 날조하고 있다고요. 김삼웅 씨, 그리고 다른 역사 강사들, 그리고 괴담을 진짜로 자신 있게 퍼뜨리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 모르면 모른다, 틀리면 틀렸다고 인정하고 괴담 육부 작업을 그치십시오. 역사를 당신들 마음대로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량한 대중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땅의 역사 박종훈입니다.